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결국 글로벌 패권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오콘이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게 공물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년 안에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제야 고르바초프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소련 연방을 해체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지정학 분석가 페페 에스코바르가 미국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스트라우스 학파 네오콘의 집단 인지 부조화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지 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소넌스는 기존의 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 또는 정보를 접했을 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 등을 말합니다. 지금 미국 네오콘은 매우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은 사악한 공산주의 집단이고 미국의 군사력으로 간단하게 해체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국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접한 러시아의 현실과 정보는 이러한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에스코바르는 2명의 러시아 분석가를 통해서 러시아의 전략과 생각을 소개합니다. 은퇴한 앤드레이 구를리오브 장군은 이제 두마 의원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토와 러시아 전쟁이 2030년에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데드라인은 2027-2030년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구를리오브는 그때까지 우크라이나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를리오브는 크레물린과 안보리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가 유럽과 포스트 소비에트의 공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여기에 순응하기 전까지 구를리오브는 크레물린과 러시아 참모부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죽음에 이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서 국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국가와 연결된 자신을 발견하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수호하는 용기와 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학자 알렉산더 두기는 러시아에서 문명이 재탄생하고 있고 러시아가 식민지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운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네오콘은 이러한 러시아를 혼돈에 빠뜨리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서 러시아의 천원자원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히스필드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하는 안드레이 베즈루코프가 구를리오브의 설명을 보완합니다. 베즈루코프는 SVR 러시아 대외 첩보국의 전직 대령이며 현재 MG모의 국제문제응용 분석 교수이자 외교 및 국방정책 싱크탱크 위원회 의장입니다. 베즈루코프는 구를리오브가 제안한 2017-2030년 타임라인 이전에 터키에서 중국에 이르는 남부 유라시아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시진핑이 지난달 크레물린궁에서 푸틴에게 세계가 지금 100년 동안 보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 베즈루코프는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는 지금처럼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고 그 30년 동안 제국과 말에서 두 개의 핵강대국과 UN 그리고 대서양 횡단 비행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이번에도 약 20년 동안 지속되는 비슷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즈루코프는 유럽이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즈루코프는 남부 유라시아, 카슈미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이 가장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글로벌 패권이 이 지역을 그들의 권력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베즈루코프는 러시아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큰 식량 생산국이자 에너지 공급국이기 때문에 매우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 없이는 진보와 디지털화도 없다. 우리는 동양과 서양 무역의 연결고리이다. 베즈루코프는 러시아의 가장 큰 도전은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드루코프의 강조는 구를리오브의 러시아의 위대한 각성 또는 두긴이 주장하는 진정한 문명 정신과 연결되는 것으로 러시아의 통합을 역설합니다. 최근 유출된 펜타곤 문서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와 정보부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와그너 용병 집단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미군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와그너 그룹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와그너 그룹이 13개 국가에서 전투를 했고 이브게니 프리고진은 최소한 8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방장관의 트위터입니다. 네, 와그너 그룹 surges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와그너 그룹이 급증하고 있다. Strategic footholds in +8 nations as U.S. influence fades. 미국의 영향력이 시들어짐에 따라서 8개 이상의 국가에서 그들이 거점을 확보했다. Moving aggressively to establish a confederation of anti-Western African states. 반서방 아프리카 국가의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U.S. West losing strategic ground to Russia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게 전략적인 거점을 잃고 있다. Russian narratives and offers seem to gain traction here, and the Western community is losing ground here. 러시아의 내러티브와 제안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서방의 공동체들이 여기서 거점을 잃고 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쿠데타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에서 신속지원군 소속 반군이 화요일 수도 하루툼에 있는 국립공중보건연구소를 점거한 이후 엄청난 생물학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개한 72시간 휴전협정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니마 사이드 아비드 수단 세계보건기구 최고위 관계자는 실험실에 소아마비, 홍역, 콜레라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고위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서 신속대응군이 현재 연구실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훈련된 기술자가 실험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약 5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은 전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 목적으로 실험실에 보관되는 생물학적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병원균이 노출될 가능성과 변질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수단 생물학 실험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일라이아 매그니어의 트위터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수단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생물학 연구소를 세워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게 밀리자 생물학전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주제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르 유엔 사무총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통해서 푸틴에게 곡물거래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곡물거래는 3번 연장되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곡물거래 연장을 위해서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 해제, 둘째, 러시아 연방의 농기계 납품 재개, 셋째, 식품 및 비료의 생산 및 운송과 관련된 러시아 기업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풀지 않으면 서방에 대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와 곡물을 수출하고 천연자원이 넘쳐나고 3% 이상의 총 요소 생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러시아가 20년 안에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베드루코프의 예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글로벌 패권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소련 연방을 해체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